단순한 게임이라 믿었던 순간은 곧 삶을 집어삼킨 덫으로 변했죠. 가족의 희생, 무너지는 일상, 그리고 끝내 멈출 수 없던 선택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는 아직 중학교 1학년이었죠. 교복 주머니에 쥐어진 건 고작 전단지 알바비 8만 원이었어요. 사장은 페인트가 핑계를 대며 10만 원을 떼먹었고 억울함이 어린 가슴을 파고들었죠. 그날 밤 민수는 네이버 검색창에 손을 얹었어요. 고수익 알바라는 글자가 떨리는 손끝에서 흘러나왔죠. 그렇게 14살의 소녀는 낯선 도메인, 화려한 배너, 반짝이는 여성 이미지로 가득한 불법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그곳에서 무료로 주어진 2만 원, 그 작은 숫자가 민수의 운명을 뒤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처음 베팅은 오락 같았죠. 클릭하면 카드가 뒤집히고 홀짝이 맞으면 수치가 반짝였어요. 2만 원이 순식간에 50만 원으로 불어나자 민수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죠. 새벽 공사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던 아이는 자신이 게임을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이미 현실과 가상 사이의 벽은 무너져 있었죠. 돈은 이렇게 쉽게 불어나는 거구나 라는 착각이 그의 뇌리에 새겨졌고 그것은 첫사랑처럼 중독적이고 달콤했죠. 아범이 말했죠. 이곳에서 민수가 느낀 쾌감은 단순한 놀이라는 말로 덮을 수 없었어요. 그건 뇌를 잠식하는 도파민 폭풍이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한 번 빠진 순간부터 출구는 희미해지죠. 민수는 그날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하며 친구들에게 음료수를 사주며 으스댔어요. 전단지 알바비로는 상상도 못할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뒷면에는 이미 비디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었고 그 그림자는 곧 민수의 일상 전체를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죠. 민수의 주머니엔 현금 대신 가상의 숫자가 춤을 췄죠. 5천 원이 베팅으로 날아가는 순간 그의 눈은 더 크게 번쩍였어요. 학교 종이 울려도 발걸음은 교실이 아닌 공사장 모래 위에 묶여 있었죠. 차가운 시멘트 냄새와 먼지 속 민수의 손가락은 떨리며 화면을 터치했어요. 작은 승리마다 심장은 뜨겁게 달궈졌고 패배할 때마다 폐부가 찢기는 듯한 공허가 찾아왔죠. 그 공허는 곧 복수의 욕망으로 바뀌었어요. 잃은 걸 되찾겠다는 집착, 그것이 결국 비디라는 늪으로 이어지는 첫 삽질이었죠. 14살, 아직 미성년자였던 민수는 자신이 돈을 벌었다고 믿었죠. 50만 원을 출금했을 때 그의 이름으로 찍힌 통장 잔고는 짜릿했어요. 그 돈을 손에 쥐고 택시를 잡아탄 순간 세상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죠. 친구들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뿌리며 내가 왕이다라며 웃었지만 그 눈빛엔 이미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돈을 쓰는 순간은 달콤했지만 그 다음 날 찾아오는 갈증은 더욱 지독했죠. 갈증은 갈수록 깊어지고 해갈은 점점 불가능해졌어요. 아범이 말했죠. 갈증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민수의 뇌는 이미 쾌락에 중독됐고 일상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다크아님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맛본 빠른 쾌락은 인생 전체를 삼켜버리죠. 민수는 매일 같은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늦잠을 잤다. 공이 빠졌다. 선생님께 전화를 부탁한다. 그러나 그 모든 거짓말은 결국 도박을 위한 시간 벌기에 불과했죠. 어린 나이에 허술한 변명은 쉽게 들통났고 그럴수록 그는 더욱 깊은 구덩이로 기어 들어갔죠. 중학교 2학년이 되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선배들은 수당시라며 매일 돈을 요구했고 하루라도 돈을 못 맞추면 주먹이 날아들었죠. 민수는 공포와 모멸 속에서 도박으로 그 돈을 메우려 했어요.
그러나 사다리파는 무자비했죠. 홀과 짝의 반복, 이길 듯 보이다 무너지는 패턴. 그 순간마다 민수의 심장은 얼어붙었고 손끝은 피가 날 정도로 휴대폰을 움켜쥐었죠. 결국 1년 만에 빚은 5천만 원까지 치솟았고 민수는 아버지 앞에 무너져 울부짖으며 고백해야 했죠. 도현은 아들의 울음보다 빚쟁이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했죠. 고등학생 무리들이 집 앞을 둘러싸고 아버지에게 조천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도현은 현금 가득 담긴 종이백을 건네며 그 자리에서 지장을 받아냈죠. 다시는 우리 아들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아버지의 그 호쾌한 결단 뒤에는 깊은 상처와 자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민수는 매를 맞으며 정신을 차리겠다 다짐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다시 휴대폰을 더듬고 있었죠. 돈의 그림자는 민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민수의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방패였죠. 하지만 방패로는 칼을 막을 수 있어도 중독의 불길은 꺼뜨릴 수 없었죠. 다크아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조차 이 지독한 중독 앞에서는 무력해지죠. 그러나 민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는 다시 승부를 보겠다며 사다리판에 돈을 걸었고 빚은 다시 불어났어요. 악순환은 끊기지 않았고 절망은 일상이 되었죠.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더 큰 지옥을 마주했어요. 학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판처럼 움직였죠. 단톡방에는 수백 명이 모여 수금책과 방장이 조직적으로 돈을 굴렸어요. 교실 한쪽에선 게임이 돌아가고 다른 한쪽에선 선배들이 빚을 독촉했죠. 민수는 그 속에서 실장으로 불렸고 다른 아이들의 돈을 받아내는 위치에까지 올랐어요. 그러나 그 권력은 허상이었어요. 돈을 만질수록 더 큰 빚에 쫓겼고 결국 그는 또다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 편지에는 후회의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도현은 믿고 싶었죠. 아들의 글씨마다 묻어나는 떨림을 보며 이번엔 다르길 간절히 바랐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어요. 민수는 며칠 뒤 다시 베팅판에 앉아 있었고 빚은 8천만 원으로 부풀어 올랐죠. 아버지는 또다시 돈을 준비하며 속으로 피를 토했어요. 그날 밤 그는 민수를 방파제로 데려가 차갑게 말했죠. 끊지 못하겠으면 지금 여기서 뛰어내려라.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지만 곧 거짓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안으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죠. 사람답게 살아라. 성인 될 때까지 버텨라. 그러면 아빠가 내게 3억을 주겠다. 민수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겼지만 불과 2달도 버티지 못했죠. 도박은 이미 첫사랑처럼 그의 영혼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았고 민수의 삶을 끝없는 다크 속으로 끌고 갔죠. 아범이 말했죠. 약속은 빛보다 가벼웠고 도박은 피보다 진했어요. 민수는 스스로를 배신했고 가족의 사랑을 갉아먹었죠. 다크아님은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는 무너지는 것만 남았군요. 민수의 눈동자에는 다시 불빛이 일렁였어요. 베팅 화면의 푸른 빛, 홀짝이 뒤집히는 순간의 환희. 그는 이미 길을 잃었고 그의 발걸음은 끝없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그에게서 멀어져 가고 오직 파멸만이 손짓하고 있었죠. 민수는 고등학교를 중퇴했죠. 교실보다 더 익숙한 공간은 불법 도박방이었어요. 낡은 모텔방, 창문은 검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내부엔 빛바랜 형광등이 깜빡였죠. 방 한가운데 테이블 위엔 스마트폰 여러 대와 현금 뭉치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은 숫자와 홀짝으로 서로의 미래를 갈아 넣었죠. 민수는 자신이 판돈을 관리하는 실장이라는 이름에 도취했지만 정작 손에 남는 건 채무뿐이었어요. 돈이 오갈수록 빚의 크기도 배가 되었고 웃음소리 뒤엔 절규가 숨어 있었죠. 아범이 말했죠. 그 방은 단순한 오락실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의 꿈을 빨아들이는 검은 소용돌이였죠. 다크아님은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어요. 그렇습니다. 16의 청춘들이 종이돈에 목을 맸던 거죠. 민수는 처음엔 동급생 몇 명에게만 돈을 빌렸지만 곧 선배들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했어요. 선배들은 웃으며 돈을 빌려줬지만 이자는 가차 없었죠. 하루가 지나면 원금의 절반이 더 얹어 돌아왔고 못 갚으면 주먹이 날아들었어요. 민수의 눈은 점점 피로 얼룩져 갔죠. 밤이면 민수는 지하주차장에 숨어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휴대폰 불빛은 끊임없이 깜빡였죠. 건물 기둥에 기대어 사다리판을 바라보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신경질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어요. 손끝이 닳아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도 민수는 집착적으로 화면을 두드렸죠.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멀리선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패배가 쌓일수록 심장은 얼어붙었고 이번엔 반드시 따낸다우는 망상에 잠식됐죠. 지하의 어둠은 그의 정신처럼 무겁고 답답했어요. 민수의 어머니 서연은 밤마다 아들을 기다렸죠.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현관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거실에 앉아 손톱을 물어뜯으며 전화기를 움켜쥐었어요.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대신 빛 독촉 전화가 울려댔어요. 낯선 남성들의 거친 욕설이 수화기를 뚫고 들어왔고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어머니의 가슴은 산산이 갈라졌죠. 하지만 민수는 그 고통을 외면한 채 다시 사다리판에 전부를 걸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민수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전화벨 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무너지는 지옥이었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렇습니다. 도박은 가정을 가장 먼저 파괴하죠. 아버지 도현은 다시 빚을 막기 위해 은행에 갔고 담보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은 떨렸죠. 그는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그 순간 스스로의 삶을 갈아 넣는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18살 무렵 수금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의 돈을 받아내는 위치에 선 것이죠. 체육관 뒤편, 담배 연기에 가득 찬 공간에서 후배들을 불러 세우고 전제까지 갚을 거냐 쥐협했어요. 주머니에 칼자루를 쥐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죠. 그러나 아이들의 두려움은 곧 민수에게 돌아왔어요. 자신도 갚지 못한 빚이 있었으니까요. 타인의 공포를 빌려 잠시 서 있을 뿐 그는 이미 무너진 벽 위에 서 있는 허수아비였어요. 그때 아버지 도현은 다시 한번 아들을 끌고 나와 말했죠. 민수야, 이러다 내가 죽는다. 버텨라. 20살까지만 버티면 내가 3억을 준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약속은 희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며칠도 지나지 않아 민수는 다시 사다리판에 손을 얹었어요. 화면이 뒤집히는 순간마다 그는 거짓 약속을 새겼고 그 순간마다 아버지의 피는 말라갔죠. 결국 그 3억의 약속은 단 한순간의 불꽃처럼 꺼져갔어요. 아범이 말했죠. 그 약속은 빛나 보였지만 실상은 더 깊은 어둠을 부르는 미끼였어요. 민수는 스스로를 배신했고 가족을 속였죠. 다크아님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중독자는 언제나 다음번이란 환상에 붙잡히죠. 민수는 고등학교를 떠나며 사회로 나왔어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건 더 큰 지옥,
더 큰 도박판이었어요. 그는 그 길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늪으로 빠져들었죠. 민수는 20살이 되자 국내 사이트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의 시선은 해외로 향했죠. 마카오, 카지노의 화려한 조명, 수백만이 오가는 테이블, 돈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인 공기. 그는 처음 비행기를 타고 마카오에 내려섰을 때 그 공간이 자신을 위한 무대라 착각했어요. 주머니에는 2억의 자금이 들어있었고 그는 자신이 곧 거부가 될 거라 믿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곧 처절한 환상이었어요. 카지노 테이블에 앉은 민수는 카드가 뒤집힐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어요. 칩이 쌓이고 무너지는 소리는 천둥 같았죠. 한순간 13억을 따냈고 환호가 목구멍을 찢으며 터져나왔어요.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단 몇 시간 만에 16억을 잃었고 남은 건 공허와 절망뿐이었죠. 마카오의 밤거리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휘청였고 네온 사인은 그를 조롱하듯 깜빡였어요. 승리의 순간조차 파멸을 향한 미끼였음을 그제야 깨달았죠. 마카오에서 돌아온 민수의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 눈빛은 공허했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기회를 갈망하는 광기로 번쩍였어요. 빈손으로 귀국한 그는 공항 의자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중얼거렸어요. 다시 가면 이번엔 반드시 잡는다. 그러나 손목에 남은 시계는 이미 전당포에 넘어갔고 가방엔 빛 독촉장이 가득했죠. 거대한 카지노의 네온 불빛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 환영은 그를 집어삼키며 현실을 지워갔어요. 민수는 국내에서도 도박판을 멈추지 않았어요. 스마트폰 화면에선 여전히 바카라와 에볼루션의 딜러가 미소를 지었죠. 카드가 뒤집힐 때마다 그의 심장은 파열 직전처럼 터질 듯 뛰었어요. 때로는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들어오고 또 다른 날엔 5천만 원이 사라졌죠. 민수는 웃고 울며 의자를 부수고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손등은 멍투성이가 되었고 그의 집방 안은 부서진 가구와 찢어진 옷으로 뒤엉켜 지옥 같은 풍경을 만들었죠. 아범이 말했죠. 민수의 삶은 이미 도박판 자체였어요. 집도, 방도, 심지어 그의 몸까지 카지노의 연장선이었죠. 다크아님은 차갑게 덧붙였어요. 그렇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뒤섞여 인간은 단순한 칩으로 전락하죠. 민수는 밥을 먹는 대신 게임을 했고 잠을 자는 대신 베팅을 이어갔어요. 뇌는 피폐해졌고 가족의 목소리는 소음으로 들렸죠. 그의 세상은 오직 승부와 베팅, 그리고 끝없는 추락만 존재했어요. 어느 날 민수는 단 8시간 만에 지옥을 맛봤어요. 2억으로 시작한 판돈이 13억까지 불어났고 그의 눈은 광기에 젖어 번쩍였죠. 그러나 곧 모든 게 무너졌어요. 16억이 사라지는 순간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터진 듯 했죠. 그의 몸은 의자에서 굳었고 손끝은 피가 날 정도로 딜러를 향해 화면을 눌렀어요. 그러나 결과는 냉혹했죠. 남은 건 마이너스 잔고와 절망뿐이었어요. 카지노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치며 조롱했죠. 패배 후 민수는 새벽길을 걸었어요. 눈앞에는 네온 사인이 번쩍였고 그 불빛은 마치 다시 와라 속삭이는 유혹 같았죠. 땀에 젖은 셔츠는 찢겨 있었고 주머니엔 담배꽁초만 남아 있었어요. 그는 주차장 벽에 기대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흐르면서도 입술은 다시 하면 된다를 반복했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라 부르는 착각은 꺼지지 않았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잔혹한 덫이었죠. 아버지 도현은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어요. 이미 수억을 막아준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아들을 바라봤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머리엔 새치가 늘어났어요. 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민수야, 제발 멈춰라. 아빠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죄책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동시에 손은 또다시 휴대폰을 향해 떨리고 있었죠. 민수의 빚은 결국 13억을 넘어섰어요. 은행권 채무만 2억, 나머지는 전부 가족과 친지에게 진 돈이었죠. 그의 이름으로 된 대출 문서가 쌓여갔고 카드빚과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집안 식탁은 더 이상 웃음소리가 흐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서연은 밥을 차리다 손을 덜덜 떨었고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죠. 깨진 조각 위에 흘러내린 눈물은 마치 그 집의 운명을 대변하는 듯했어요. 아범이 말했죠. 도박은 돈만 잃게 하지 않아요. 가정과 신뢰, 삶의 기반까지 송두리째 앗아가죠. 다크아님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어요. 맞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신뢰는 무너지는 순간 되돌릴 수 없죠. 민수는 그 말을 들을 리 없었죠. 그의 눈엔 여전히 다음 배팅 화면이 아른거렸고 머릿속에는 집어낸 이긴다우는 망상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민수는 스스로도 알았어요. 나는 중독자다. 그러나 그 고백은 끊음을 위한 게 아니라 계속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였어요. 그는 인터뷰 자리에서 담담하게 말했죠.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수가 스스로 목을 내미는 것과 같았어요. 카메라 앞에서도 그는 당당했죠. 그것이 더 끔찍했어요. 죽음을 알아차리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의 고집은 끝없는 절벽을 향한 달리기였죠. 아범이 말했죠. 민수는 이미 길을 잃었어요. 이곳에서 그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파멸뿐이었죠. 다크아님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그렇습니다. 도박은 결국 모든 걸 집어삼키는 끝없는 다크였죠. 민수의 발걸음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멈추진 않았어요. 빚더미 위에서도 그는 다음 판을 꿈꿨죠.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엉킨 그의 삶은 이제 남은 것조차 서서히 사라져가는 잿빛 그림자였어요. 민수는 결국 다시 카지노 티켓을 끊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을 지나며 손에 쥔 여권은 이미 비드로 얼룩진 종이 쪼가리 같았죠.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어요. 그러나 마음속엔 이상한 고향감이 차올랐어요. 이번엔 잡는다. 이번엔 내가 딜러를 꺾는다. 그 독백은 희망이 아닌 망상이었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흐르는 구름조차 카지노의 칩처럼 보였고 엔진 소리는 잭팟의 환청처럼 울려 퍼졌어요. 마카오 도착과 동시에 민수는 호텔 금빛 로비로 들어섰어요. 샹들리에의 빛은 그를 환영하는 듯 반짝였지만 사실은 그의 영혼을 빨아먹는 덫이었죠. 카페투에 새겨진 문양이 그의 발밑에서 요동치며 더 와라 속삭이는 듯했어요. 주변엔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그 웃음은 모두 가면이었죠. 민수의 손가락은 이미 주머니 속 칩을 굳게 움켜쥐고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광기에 젖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어요. 딜러의 미소는 차갑게 박제된 인형 같았죠. 첫 판에 올인하듯 500만 원을 던졌고 카드가 뒤집히는 순간 심장이 찢어질 듯 뛰었어요. 플레이어 승리 순간 그의 몸은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경련했죠. 피가 뜨겁게 돌며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나 그 짧은 환희는 이내 절망으로 변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판은 모두 무너졌고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깊은 끝없는 다크로 가라앉았죠. 새벽 3시, 민수는 카지노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 연기는 천장에 매달린 영혼처럼 흘러다녔고 그의 주머니엔 이미 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광고판은 잔인하게 또 도전하라 되치고 있었죠.
그는 주먹을 쥐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끝이 아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하지만 그 말은 절규에 가까웠어요. 발밑엔 구겨진 현금 영수증과 껌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그 풍경은 폐허처럼 적막했죠. 아범이 말했죠. 민수는 이미 도박판의 인질이었어요. 스스로 움직인다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있었죠. 다크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끈은 돈이 아니라 뇌 속 깊이 새겨진 쾌락의 회로였죠. 민수는 자유를 원한다고 외쳤지만 그가 향하는 길은 더 깊은 수렁뿐이었어요. 카지노의 네온은 자유의 빛이 아니라 쇠사슬처럼 휘감는 형벌의 불빛이었죠. 며칠 뒤 민수는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직원의 눈빛은 차가웠고 이거 갚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비수처럼 꽂혔죠. 그러나 민수는 억지 미소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땀방울이 서류 위에 떨어져 번져갔죠. 돈을 빌리는 순간 잠시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곧 또 판을 벌여야 한다는 압박으로 바뀌었어요. 돈은 이미 빚의 불씨를 키우는 장작일 뿐이었죠. 민수의 어머니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새벽마다 눈물에 베개가 젖었고 부엌에 놓인 약병은 점점 비어갔어요. 이 집은 왜 이렇게 어두운 거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게 흩어졌죠. 깨진 접시와 쌓인 독촉장 사이에서 서연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칠 뿐이었죠. 민수의 방에선 여전히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카드 뒤집히는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민수는 이제 거울조차 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퀭한 눈, 핏발 선 동공, 그리고 일그러진 입꼬리. 그는 자신을 보며 아직 괜찮아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조차 메마른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방 안엔 창문이 가려져 어둠이 짙었고 쾌쾌한 냄새가 벽지를 스며들었어요. 그곳은 인간의 방이 아니라 끝없는 도박의 소굴 같았죠. 아범이 말했죠. 민수는 이미 인간성을 갉아먹힌 그림자였어요. 남은 건 돈을 쫓는 껍데기뿐이었죠. 다크아님은 낮게 속삭였어요. 네, 도박은 결국 인간의 영혼마저 담보로 걸어버리죠. 민수는 여전히 모니터 속 딜러의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고 화면 속 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는 생명력이 아닌 파멸에 취한 자의 비극적인 웃음이었죠. 마지막으로 민수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살 선언이자 가족을 향한 배신의 맹세였죠. 청자는 그 목소리에서 소름 끼치는 평온을 들을 수 있었어요. 끝없는 다크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의 차가운 발걸음 같았죠. 아범의 목소리가 마무리했어요. 이것이 도박이 남긴 흔적입니다. 돈보다 끔찍한 건 인간을 잿더미로 만드는 무형의 중독이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